네,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부동산 동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부동산 동향은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주간 통계를 보면 이게 네. 한국 부동산원 통계인데요. 네. 8월 7일 기준 통계인데 저는 굉장히 눈에 띈 게 뭐냐면 네. 뭐 서울은 비슷합니다. 0.09에서 0.09고요. 수도권 뭐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전국도 상승인데 지방을 보면 드디어 마이너스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0% 보합으로 올랐었고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0.01이나 0.02 정도 저는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도 드디어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미분양의 무덤 네. 대구광역시 이야기 맞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부동산 어렵다. 그쵸. 네. 네. 부동산 침체하면 그냥 대구 공식이 대구. 그냥 최근에 딱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 통계를 보니까요 대구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구가. 이게 대구도.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대구가 0.03%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는데요. 대구가 3% 전환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래. 생각이 들고 부동산원이 176개 지역을 이제 매주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상승 지역이 74개에서 84개로 늘어났고요. 전주 대비. 네. 하락 지역은 81개에서 7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합은 17개에서 16개인데 네. 이제 보면은요. 이번 주부터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상승이 84개, 네. 하락이 76개니까 네. 거의 한 1년 만에 이제 상승 지역이 더 많아졌고 지방은 마이너스가 없어졌고 대구조차도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한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원 말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조사됐어요? 다른 기관들도 추이를 보면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조사 표본 수도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조사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조사를 하는 기관이 네. 한국부동산원이 있고요. 부동산 R124가 있고 이제 KB 부동산이 KB. 있는데요. 네. 일단 부동산 R124를 보면 뭐 보합으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0% 지금 5주 연속 보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추이를 보면 하락에서 이제 올라와서 지금 보합까지는 올라왔고요. 부동산원 통계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예. KB 보면 KB는 아직까지 하락으로 나오긴 합니다. 추이는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으로 나오는데 서울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KB 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지역이죠. 강남 3구,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구, 뭐 강동구, 마포구 같은 지역들은 빨간색 상승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하락인데 세 개 기관 중에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르지라고 하지만 그건 표본 수가 달라서 그런 거고요. 네. 추이를 보면 1월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추이다는 점에서는 세 개의 연구 조사 기관이 모두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항상 근데 이제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거래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늘고 있는데요. 저는 6월 우리 이제 서울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 6월이 1000건이었어요. 1065건이었고요. 네. 작년 12월이 835건이었고 1월이 1412건, 5월이 3400건이었거든요. 예. 6월이 저는 한 3400건 수준에서 그냥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보면 3848건이고요. 부동산원 통계는 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다. 물론 증감폭을 보면 1월, 네. 2월, 3월은 좀 가파르게 늘어났고 그렇네요. 2분기는 조금 둔화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보면 4000건이 넘었다는 얘기는 우리 2020년,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가 평균 한 5,000건 정도 나왔고요. 그래요? 잘 나올 때는 15,000건까지 나왔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거의 5,000건에 지금 4,000건 정도면 거의 80% 수준 정도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네. 거래량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아파트들은 보면은 네. 단지가 뭐 1000가구 이상의 대형 단지인데도 네. 뭐 한 두세 건? 한두 건? 맞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가격 나오니까 전 솔직히 아직도 사실 이 가격이 진짜 맞는 가격인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거기서 매물이라든가 수요가 한 10개, 20개, 30개 나오면
그렇죠. 얘기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얘기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랑은 그렇죠. 다르죠. 또 국토부에서 이제 합동 점검 결과를 보면 가격 부풀리기, 허위 신고 이런 그러니까. 사례들도 지금 여전히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최고가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몇 개가 거래가 됐는지를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철거는 순살 아파트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게 LH 정관이유 때문이다. 이게 네. 무슨 마피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네네, 맞습니다. 짬짬이. 네. 야, 이거 문제예요, 진짜. 사회 문제입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저는 하나로 보여지고요. 이게 문제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관예 이혼 문제는 사실 뭐 LH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법조계라든지 우리 산업계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팽배해 있는 관행이라면 관행인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분야의 기술력이 있는 분이 은퇴하고 또 다른 분야로 가서 또 자기 전공 분야를 살린다면 참 좋겠는데 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영업직으로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부장님이 퇴직을 하고 이제 협력회사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부탁을 하는데.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우 김 과장 이번에 이거 좀 잘 봐줘야겠어. 좀 빨리 해줘야겠어라고 하면 진짜 그거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절하기도 힘들고 또 속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퇴직하면 나도 저 부장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가 맞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럼 LH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시공사로도 갈 수도 있고요. 건설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설계로 갈 수도 있고 감리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LH 출신들이 감리로 가가지고 영업을 하고 이게 제대로 감리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도강 철근 빠진 거 보면 일정 부분 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조치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가장 손쉬운 게 이제 뭐 제도를 좀 만들고 법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일 정관이 수도 못하게. 정관이와 못하게 뭐 못하게 할 수 글쎄요. 있을까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뭐라도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예. 법이 있고요. 그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 투명하게 가고 있는 중이기 동종업계 때문에 제취업 기준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점점 그런 것도 강화되고 있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에 대한 좀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만약에 막아버린다고 치면은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취직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죠. 영업하고 실적이 나오면 인센티브 영업 실적을 받게? 주고 저녁 먹으면서 인센티브 좀 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소장님 그런 지금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의식 구조도 바뀌어야 될 것 맞아요. 같고 좀 처벌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과 규정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정관예우가 뭐 그 제도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 네.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문제죠. 사시는 분들 그 해당 아파트나 그 판상형 구조에 사시는 분들 불안하고 네. 또 입주 특히 이제 돈 중도금 내놓고 이제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불안하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굉장히 가족회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손해배상도 뭐 계약 네, 해지 뭐 이런 것도 맞습니다. 해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이행될까 이것도 좀 의심스럽잖아요. 의심스럽죠. 사실 손해배상 청구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어떻게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되려면은요 네.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너져 버렸다. 그거는 명백하잖아요. 아 죽은 다음에 무슨 손해배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거 말이 안 무너졌잖아요. 되잖아요.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약속한 날짜가 있죠. 네. 입주 완성 예정 날짜가 있는데 그걸 어긴 겁니다. 입주가 지연이 되면 명확하게 보상이 됩니다. 한 5%에서 6% 정도 지연 이자가 지체 보상 뭐 이런 나오는데 거? 지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무너지지 않았고요. 철근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빠진 것만으로 입증 책임은 당사자한테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입증을 해야 문제가 돼. 있다는 걸 입증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 참. 철근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보강공사를 하잖아요. 그쵸. 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보강공사를 해서 문제 없다는 걸 LH가 입증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절대 쉽지 않고요. 저는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라. 저도 작년에 제 사무실을 이제 물이 새가지고요. 네. 실제로 변호사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야, 이거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몇 분 제가 만나봤는데 예. 모두 다 하지 마라. 입증하기도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피해 보상금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될 것이다.
나한테 변호사죠. 나한테 주는 돈보다 네가 적게 받을 거니까 한 번 더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고 계약 해지도 이제 불안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적용하지 네. 않게 하니까 네가 다른 아파트 분양받을 수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데 네. 듣고 보면 좀 그럴듯합니다. 네. 그럴듯한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자 힘들게 당첨이 됐죠. 그렇죠. 네. 지금 계약 해지를 하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청약을 하면 또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로또 1등 반납하고 다시 로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장된다는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2, 3년 전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2, 3년 동안 이미 건축비도 오르고요. 그래. 인건비도 오르고요. 분양가가 올랐어요. 그 가격에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맞아요.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보강공사하면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냉정을 찾고 보강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부터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이제 감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감리도 좀 국토부에서 이루어졌는지 뭐 별도 기구 이거 지금 들여온다면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감리가 있는데 별도 기구를 또 생긴다는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감리 제도가 옥상호 있는데 아니에요, 옥상호? 네. 그렇죠. 감리가 있는데 감리 위에 관리 감독하는 감독 그럼 기구를 또 감리 여부 만들겠다라는 감리인가? 지금 뭐 그게 그거예요.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되고 있고요. 중앙에 둘 것인가 지자체에 둘 것인가를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는 거로 봐서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감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감독 기구를 만들면 제대로 될까? 너무 탁상 행정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건축 구조 기술사와 협력 범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수직 증축 리모델링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 구조 기술사와 협력해서 이렇게 되는데 리모델링은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야면 구조 기술사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이번 철근 같은 경우 아파트 짓는 게 과연 어려운 기술일까요? 어려운 그렇죠. 기술이 아닌데 안 빼먹으면 되지. 철근이 빼먹은 거거든요. 안 빼먹으면 안 한 거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기술사를 집어넣으면 기술사들이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요.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데 철근 빼먹은 걸 다 관리 감독하라 그러면 그것도 약간 좀 맞지 않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 SH 같은 경우는 서울형 감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서울형 감리를 또 이게 하겠다라고 뭐 하는데 하겠다는 서울형 거죠? 감리? 이것도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수한 기술사라든지 감리사들을 인재를 영입을 하고요. SH에서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네, 직접 관리하겠다 고용하는, 우리가 왜냐하면 중간에서 떼먹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지금 SH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게 일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수의 감리사들이 다 돈을 떼먹은 거냐라고 하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LH가 직접 돈을 주고 하면 철근 안 빼먹을까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그것도 누가 감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량판 구조가 문제라고 하는데 진짜 무량판 구조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럼 감리 제도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제도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있는 제도, 있는 법을 그냥 원칙과 기준대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관리감독기구 만약에 만들거나 새로운 걸 만들면은요. 저는 관련자들 일자리 또 저축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맞아요. 생각조차도 듭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일 제대로 할까요? 결국 사람이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라도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괜히 제도 하나 더 만들고 어떤 절차를 만들고 법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말 국격 관련해서 창피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창피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잼버리도. 잼버리도 창피하죠. 저는 맥락은 같아라고 봅니다. 진짜예요. 감리나 철근이나 잼버리나 똑같습니다. 감리 문제예요. 기준과 원칙 안 지켜서 그런 그럼요. 겁니다. 사람이 제대로 사람의 문제고요. 사람 문제죠. 잼버리도 사람이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 아파트 순살 아파트 문제 빨리 해결을 해야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목동 얘기인데 네. 올해 목동 그러면 서울에서 사는 분들 다 알잖아요. 학군 그럼요. 3대 요즘 지방도 다 합니다. 목동이 그렇죠. 워낙 유명한 지역인데. 근데 이게 이제 목동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한 30년, 40년 가까이 그렇죠. 30년 넘었죠. 넘었죠. 네. 이제 본격 재시동 재건축. 재건축. 네, 재건축 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 쪼개기 이게 그동안에 이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재건축할 때 상가 쪼개기 이거를 이제까지 놔뒀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앞으로 못하게 이거부터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파트는 지분 쪼개기가 지금 막혀져 있거든요. 네, 아파트는 막혀져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당연히 조례를 한가구역이나 개정해가지고 안 하나인데. 됩니다. 지분 쪼개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 개가 공용소유. 있으면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아파트는 막혔고요. 이제 상가는 이게 돼요. 약간 사각지대처럼 됐는데 상가는 심지어는 아파트 그러면 상가 10명이 하나 그러니까 한 물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20평이다. 근데 네. 이거를 2평씩 10개로 쪼개서 10명의 소유주로 나눠서 그러니까 보유하는 10명이 갖고 있었으면 맞습니다. 10개 입주권이 나오고. 입주권 나오니까. 입주권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럼 조합 놔뒀다는 게.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데 어쨌건 목동에서부터는 이제 그거 못하게 한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행위 제한하고 개발 행위 제한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안 되는 거거든요. 건축이나 토지 분할이 안 되는 건데 예. 이 법적으로 막으려면 아마 서울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그 같고요. 연한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개정해야 됩니다. 주택처럼 해야 되고요. 지금은 거래를 못하게 이렇게 토지 분할 금지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실소유자 아니면 거래는 안 됩니다. 거래는 안 되는데도 아, 불구하고 그렇겠네요. 미리 쪼개놓는 거예요. 미리 쪼개놓고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이제 거래가 되면서 입주권을 네. 받을 수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양천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예. 그냥 아예 분할을 못하도록 지금 3년 동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막았는 거고요. 빨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상가도 지분 쪼개기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하면 쪼개기를 금지를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가서 살 수 있겠네요, 쪼개기는 거. 근데 지금 고시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양천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막아버린 거고요. 그래서 등기를 막아버린. 근데 다른 지역들은 또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니까. 목동이 아닌 곳은 목동은 그렇죠. 가능한- 아닌 아닌 지역들은 거는-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존 상가에 이제 쪼개기 지분 들어온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반발하지. 반발해도 이거는 조합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변칙이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재건축이 추진되지도 않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가 있어서 그냥 분할을 해줬다. 그런 이런 건 경우도 인정을 있죠. 해주지만 예. 이미 재건축이 진행이 된 거. 그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되고요. 구역 지정이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설정이 되거든요. 예. 그거 이전에 쪼갠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저희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